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. 이사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일단 증시 자체는 반도체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괜찮은 상황인데 반면에 이제 외국인들 이탈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살짝 좀 걸리는 부분입니다. 이대로 좀 안정적인 회복 국면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?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 아직까지는 뭐 안정적이라고 좀 보기는 어렵고요.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일 비중이 큰 그 반도체가 일단 오늘 지수가 이렇게 강하게 좀 상승하는데도 좀 빠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고 좀 보고 있고요. 일단 그 외국인들이 그동안 이제 증시를 많이 이끌어 왔는데, 물론 이제 오늘은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한 2,900계약 정도 좀 매수를 하고 있는데, 이게 지난 4월에만 지금 그러니까 지금 현재 4월까지 6만 개 정도 순매도를 했거든요.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현물보다는 선물에서 대량 매도를 해서 이제 변동성을 키웠는데, 오늘은 또 반대로 현물을 많이 팔고 선물은 조금 사고 있거든요.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외국인들이 현물까지 매도한다는 건 특히 이제 반도체 중심으로 좀 매도가 나오고 있어서 증시가 추세적으로 상승하기는 아직은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, 결국 반도체가 좀 회복될 때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. 그래서 그렇다고 해도 우리나라 증시가 오늘 반등한 건 의미가 있는 게, 미국 증시가 많이 흔들렸고 나스닥도 많이 충격을 받았는데,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이제 반도체가 좀 안 좋긴 하지만요, 여타 업종들이 대부분 지금 분위기가 좋거든요. 특히 이제 밸류업 관련주라든가 또 못 올랐던 이제 부진했던 뭐 2차 전지라든가 이런 섹터들이 일단 오늘 좀 강하게 순환매가 돌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점은, 시장이 이제 2,600 이하에서 좀 버티겠다라는 그런 걸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올해 일단 뭐 증시가 이것 때문에 꼭 오른다 이건 아니지만, 연기금이 오늘 주식을 1,300억이나 사고 있거든요. 근데 이제 연기금이 지금 올해 주식 목표치가 올해 기준으로 한 15%가 넘을 거예요. 근데 현재 14%밖에 안 되거든요, 국내 주식 비중이. 그래서 올해 어쨌든 연말까지는 꾸준하게 이제 매수를 해줘야 그 국내 주식 비중을 좀 채울 수가 있습니다.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 저는 연기금의 매수는 한번 오늘 뭐 1,300억에서 끝날 게 아니라 저는 좀 꾸준히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. 그래서 여기서 외국인이 같이 들어오면 좋죠. 근데 이제 외국인이 이렇게 파는 과정에서 저렇게 연기금이 받쳐준다면 증시는 어쨌든 이제 2,600 이하에선 굉장히 단단할 수 있다. 그래서 위가 열리기는 아직 쉽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뭐 금리, 유가, 환율 이 모든 게 아직은 뭐 그렇게 우호적인 상황은 아니지만, 그래도 연기금의 수급 자체는 한번 그 증시 하락을 좀 막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 같아서, 시장을 뭐 너무 우려하지 말되 아직까지는 좀 상승보다는 좀 이렇게 위아래로 등락하는 과정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이번 주에 이 테슬라, 메타, MS, 구글 모조리 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.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장에도 좀 영향을 미치겠죠. 어떻게 좀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? 일단 이제 테슬라가 23일 날 실적 발표를 할 텐데, 사실 아무도 기대치가 없어요. 그래서 실적이 충격적으로 나온다고 해도 그렇게 반응이 클 것 같지는 않고요. 주가도 워낙 많이 빠져 있고, 사실 오늘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의 주가 상승만 봐도 테슬라에 대해서 뭐 그렇게 큰 기대를, 그러니까 안 좋게 나온다고 해서 큰 우려를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이제 관건은 근데 그거죠. 모델 2라는 저가 모델 진짜 예상대로 내년 말에 나오는 게 맞는지, 이거 일론 머스크가 좀 명확하게 언급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부분이 이번 주 좀 배터리 섹터한테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, 또 메타나 MS, 이제 구글 같은 기업들은 AI 관련주면서 또 데이터 센터 같은 이쪽 클라우드 투자도 많이 하는 편인데, 여기 투자가 이제 계속 늘어나는지도 중요하겠죠. 요즘에 반도체 쪽에 대한 이제 투자 심리가 워낙 안 좋은데, 이들마저도 만약에 좀 기대치에 못 미치는 투자 계획을 발표하게 되면은 더 심리가 좀 악화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중요한 거는 결국 이 빅테크들의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같은 이런 AI와 관련된 투자 여부가 기대치를 충족하는지 요걸 좀 체크해 보시고, 우리나라에서는 이번 주에 하이닉스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. SK 하이닉스가 이번 주 실적 발표하는데, 뭐 실적은 좋을 것 같지만 향후 전망이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지금 반도체가 워낙 심리가 안 좋지만 하이닉스가 그 우려를 좀 잠재워 줄지, 특히 HBM 쪽에서 모멘텀이 나올지도 체크해 보시고, 그 외에 현대차, 포스코홀딩스 이쪽들도 이제 오늘 뭐 주가 흐름은 견조한데요. 뭐 기대치에 충족하는 실적이 나올지 그 부분도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이번 주에 워낙 이제 네. 국내외적으로 굵직한 기업들이 많아서 이 부분은 주가에 영향들을 많이 줄 것 같습니다. 이사님, 지금 AI 반도체주들에 대한 실적 의구심이 좀 불거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? 슈퍼마이크로 이 실적 이슈를 비롯해서
실제 이 반도체주들이 지금 뭐 추세적인 조정을 좀 우리가 우려할 만한 상황에 와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한데요. 네,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보고요. 사실 이제 제일 문제는 너무 오른 게 문제였죠. 너무 많이 올랐고 그동안 이제 기대치가 너무 높았거든요. 근데 이제 슈퍼마이크로도 이유는 모르지만 뭐 사전 실적 발표 안 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이제 의구심이 좀 들기 시작을 했고, 이거 엔비디아도 역시 뭐 슈퍼마이크로가 엔비디아 칩 가져다가 그 서버 만들다 보니까 같이 이제 연동돼서 그냥 빠진 건데, 사실 저는 좀 약간 울고 싶은데 뺨 맞은 거 아닌가. 지금 왜냐하면 지금 미국도 어쨌든 지금 계속 달러 강세에다가 금리 높은 상태잖아요. 그러면 네. 예전 같으면 기술주가 많이 흔들려야 되는데 굉장히 사실 견조했거든요. 뒤늦게 이 뭔가 빌미가 된 악재들이 좀 몇 개 나오면서 그게 이제 결국엔 트리거 역할을 하면서 주가를 밀어버린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뭐 펀더멘탈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. 이 금리가 좀 안정화되고 또 어차피 지금 AI 칩에 대해서는 TSMC도 이번에 AI 칩에 대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만족시키기 어려울 만큼 강하다고 분명히 언급을 했거든요. 그래서 AI의 뭐 이런 성장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는 저는 전혀 없다. 다만 너무 올랐던 이 주가가 언제든지 조정을 받는 그런 과정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게 그동안 좀 과하게 좀 많이 올랐다는 부담감 때문이라고 봅니다. 그래서 오히려 이번 조정은 저는 좀 반도체 업종을 뭐 저가에 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, 마지막으로 너무 어쨌든 이제 반도체가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급하게 가기보다는 천천히 움직일 거예요. 그래서 여유를 가지시고 천천히 뭐 조정 시에 네. 대응을 하신다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천천히 대응해라. 잘 알겠습니다. 이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였습니다.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.